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델라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 델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금통에 남아있는 $1 87센트가 전부였습니다. 불쌍한 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델라는 마음이 아파서 긴 의자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델라의 남편 짐은 이제 겨우 22살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짐은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짐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제일 먼저 델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델라는 남편의 지친 어깨와 창백한 얼굴이 안쓰러워 그를 꼭 끌어안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델라는 창가에 서서 맞은편 집 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온통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해야 짐에게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델라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녀는 얼른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보았습니다. 아름답고 긴 델라의 머리카락은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연갈색 폭포처럼 무릎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은 델라와 짐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이집트의 왕비가 맞은편 집에 살았다면 델라는 매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길게 늘어뜨려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앞에서 왕비의 값진 보석들이 빛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라면 가발 가게에서 필요로 할 거야. 맞아. 이 머리카락을 팔면 짐의 선물을 살 수 있을 거야. 델라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짐에게 어떤 선물을 사줄까? 델라는 집에 있는 또 다른 자랑스러운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짐의 할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금시계는 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그 금시계를 가장 아꼈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지하실로 가득한 보물과 그 시계를 섞어놓고 대문을 지킨다 하더라도 짐은 기어코 들어가 그 금시계를 찾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델라는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말로 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낡은 양탄자를 적셨습니다. 델라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종종 걸음으로 가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델라는 소프로니 부인의 가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큰 키에 창백한 얼굴을 한 소프로니 부인은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델라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팔고 싶어요. 모자를 벗어보세요. 어디 봅시다. 소프로니 부인은 델라의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20달러는 줄 수 있겠네요. 좋아요. 델라의 마음은 벌써 선물 가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동안 델라는 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델라는 많은 가게들을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백화점의 금은방에서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백금 시계줄이었습니다. 모양이 소박하면서도 귀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델라는 그 시계줄을 보자마자 짐의 금시계에 꼭 어울리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나니 87센트가 남았습니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백화점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선물 꾸러미를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화점 광장에서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집으로 돌아온 델라는 자기의 짧은 머리를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선물을 샀을 때의 흥분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델라는 난로에 불을 붙인 다음 고데기를 꺼내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델라의 짧은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게 말아 올려졌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나자 델라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커피도 다 끓었고 프라이팬도 난로 위에서 잘 달구어져 이제 스테이크를 굽기만 하면 됩니다. 델라는 짐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시계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짐이 저를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짐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델라의 머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 화났어요? 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짐은 아무 말도 없이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델라가 말했습니다. 짐, 지금의 제 모습이 싫으세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당신이 선물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델라, 정말 머리카락을 자른 거요? 짐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델라는 짐에게 다가갔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니까요. 제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니까 곧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델라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요, 델라. 화난 것도 아니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요. 나도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금시계를 팔아 당신이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했다오. 한번 열어봐요. 방금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 수 있을 테니. 짐은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델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델라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아, 거기에는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핀들은 델라가 예전에 브로드웨이의 어느 진열장에서 본 것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로 이루어진 그 머리핀 세트는 거북 껍데기로 만든 것으로 주위에는 반짝이는 보석을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핀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귀한 핀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이미 팔아버린 뒤였으니까요. 델라, 울지 말아요. 당신 말처럼 머리카락은 곧 자랄 거요. 짐은 델라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델라는 시계줄을 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선물도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군요. 당신이 이제 금시계를 팔아버렸으니까요. 짐은 아주 편안한 웃음을 띠며 델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물들이 쓸모없다고? 누가 그래요? 이 시계줄이 없었다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고, 또 이 핀들이 없었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요. 글쓴이 오헨리, 그림 클라우디오 가르댕기.